이번 시간에는 긍정의 대화법, 그리고 말을 이쁘게 하는 방법, 칭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제 유메시지라는 게 있고 아이메시지라는 게 있습니다. 유메시지는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기 때문에 상대방이 막 방어할 수도 있고 막 공격할 수도 있거든요. 반면에 아이메시지는 내 감정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상대편을 감정에 지적하기보다는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부감을 덜 느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당신이 틀렸어! 그러면은 당신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분을 별로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내 감정을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서운했어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기분이 덜 나쁠 수도 있겠죠. 근데 또 다음에는 때문에라는 게 있고 덕분에라는 말이 있어요. 뭐뭐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라는 남 탓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상황이 안 좋아질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덕분에라고 많은 표현을 쓰게 되면 누구 덕분에, 당신 덕분에 고맙다고 하면 상당히 대인관계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부들끼리 저렇게 이야기하면 부부싸움이 훨씬 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바꿔보기를 말하려고 하는데요. 남편 역할을 하는 분이 계셔야 되고 이제 부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상황은 이렇습니다. 퇴근해갖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안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유메시지하고 아이메시지를 한번 번갈아 가면서 한번 해보는 건데 먼저 그러면 명백님께서 남편이시니까 남자분이니까 아니 이 편내가 한번 해보시고 항상 악역은 전가요. 아이메시지도 있으니까 이건 그렇군요. 악역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당신 오늘 어디 아팠어? 라는 걸 한번 실제로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이 옆에 애가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했어? 일하지 뭐 했어? 어디서 눈을 지금 근데 이제 유메시지로 하면 내가 사실 하루 종일 바빴잖아요. 그죠? 네. 남편을 막 들어오기 직전에 막 치우려고 했었어요. 그죠? 네. 치우려고 했는데 막상 남편이 유메시지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나를 지적하니까 기분이 안 좋았던 거죠. 그러면 사람은 공격을 하고 방어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다음으로 아이메시지식으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당신 오늘 어디 아팠어? 내가 좀 도와줄까? 아니야. 당신 쉬어. 피곤하잖아. 내가 할게.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에는 남편들이 뭐 남편도 될 수가 있고 남자친구가 될 수가 있는데 유메시지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아이메시지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무조건 유죠. 무조건 유가 많을 거예요. 명백님 주변에는 네. 이 아이메시지로 식으로 얘기하는 분이 많지 않으실까요? 아이로 하더라도 비꼬아서 하지. 유가 압도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대한민국에는 이런 분들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긴 하는데 많이 계십니다. 예. 다음으로는 상황은 남편이 술 마시고 휴대전화를 자주 잊어버려요. 이거를 MC님께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그렇게 술을 먹었는데 핸드폰을 안 잃어버리는 게 이상하지. 아니 술하고 핸드폰하고 무슨 상관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 욱하셨죠? 아 연기인데 열받네. 초면인데 화가 나네. 또 다음으로 두 번째 아이메시지식으로. 핸드폰 잃어버렸어. 우리 그 유실물 센터에서 먼저 연락해보자.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아 진짜 내 다음부터는 진짜 안 잃어버릴게. 진짜. 너무 미안해. 조심하자, 우리. 알았어. 남편도 핸드폰을 자주 잊어버리면 미안한 감을 알까요, 모를까요? 맞아요. 이미 미안해서 오는데. 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와이프는 모른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안다고요. 알긴 하지만 이제 와이프나 여자친구가 공격을 하면 방어 심리가 있고 다시 재관계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 미국의 가트맨 박사님께서 수천 쌍의 커플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 사이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었대요. 거기서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4가지를 하게 되면 사람 사이 관계가 틀어진대요. 그게 뭐냐면 비난, 경멸, 방어, 도피 또는 담쌓기라고 하거든요. 이 4가지를 하게 되면 사람 사이 관계가 틀어진대요. 그러면 사람 사이 관계가 안 틀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 4가지를 안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비경방도라고 하는데 이거를 다른 걸로 바꾸는 거죠. 어떻게 바꾸냐면 비난, 경멸, 방어, 도피 또는 담쌓기라고 하는데 비난을 칭찬으로 바꾸는 거예요. 칭찬으로 바꾸고 경멸을 존중으로 바꾸고 그리고 방어를 인정으로 바꾸고 그리고 담쌓기를 개방으로 바꾸자고 하는 거죠. 다음에 이제 멜라비언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의사소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말을 할 때 내용이 있고 표정이 있고 시각적 요소가 있고 청각적 요소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이제 중요도를 분석해 보면 말을 할 때는 그 중요도는 7%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각적 요소는 55%, 그리고 청각적 요소는 38%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소통 시에 얼굴, 표정하고 억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와이프나 여자친구가 고구마를 쪼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사람하고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같은 사람.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성형 전, 성형 후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구마를 쪼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왼쪽 사람처럼 고구마 드세요. 먹을 게 안 먹을 게 빨리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구마가 먹고 싶어질까요? 아마 배고파도 먹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구마 드세요. 이렇게. 그러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다 먹죠. 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면 더 얹힌다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정이나 억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용, 고구마 먹어요란 말은 왼쪽 사람하고 오른쪽 사람은 똑같거든요. 근데 억양이 다르죠? 억양이 다르고 표정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멜라비언의 법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중요하긴 하지만 표정하고 억양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제 칭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제 안경 쓴 친구한테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제가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명백님한테 네. 두 가지를 할 건데 네. 어느 쪽이 기분이 안 좋고 네. 어느 쪽이 기분이 좋은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긴 하지만 하대를 해도 용서를 해주세요. 네, 명백도 안경 쓴 게 되게 잘 어울린다. 근데 나 안경 쓴 사람 되게 싫어하거든. 요거 하고 두 번째는 나는 원래 안경 안 쓴 사람 좋아해. 나는 원래 안경 쓴 사람을 안 좋아해. 근데 넌 안경 쓴 게 되게 잘 어울린다. 라는 거 하고 첫 번째 것이 마음에 드세요? 아니면 두 번째 것이 마음에 드세요? 당연히 B가 네.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들죠? 네. 사람은 앞에 거보다는 뒤에 거를 더 많이 기억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칭찬 방법을 바꾸면 관계가 달라진다는 책이 있거든요.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에런슨과 린다 교수님께서 여학생 80명을 대상으로 호감도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인데 4가지 부분을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것이 마음에 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는데, 만약에 여자친구 이름을 전지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지현이는 지적이고 말솜씨도 좋고 호감 가는 인상을 갖고 있어. 계속 칭찬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계속 지적만 하는 거예요. 지현이는 지적이지도 못하고 말주변도 없고 비호감이야. 세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부정적인 말을 해요. 지현이는 지적이지도 못하고 말주변도 없지만 호감 가는 인상을 갖고 있어. 네 번째는 처음엔 칭찬하는 거예요. 지현이는 지적이고 말솜씨가 좋긴 하지만 비호감이야. 이렇게 4가지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만약에 패널님들이 지연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몇 번째가 마음에 드세요? 저는 첫 첫 번째 첫 다 번째. 칭찬이니까. 저는 세 돈 번째가 빌려달라고 하는 마음에 거예요, 이거. 의심을 해봐야 돼. 다른 분은 어떻게 돼요? 저는 세 번째가 마음에 들어요. 네, 세 번째가 첫 번째는 계속 칭찬만 하니까 네, 좀 뭐 비꼬는 좋을 것 수도 같아요. 있긴 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돈 빌려달라고 할 수도 아, 있어요. 의심을 예. 하게 되는. 립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아, 계속 네. 칭찬만 하다 보니까. 네, 네. 그런데 세 번째는 처음에 부정적인 말을 했긴 했지만 나중에 칭찬을 했기 때문에 사람은 앞에 거보다는 뒤에 거를 더 많이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누구한테 내가 이 말은 꼭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첫 번째는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는 뭐를 해줘라? 칭찬. 칭찬을 해주라고 하는 거죠. 칭찬하실 때 영혼 없이 하시면 안 되고요. 진심을 다해서 진짜 잘하는 거 있으면 발견을 해서 해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칭찬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 넌 다 잘해, 다 잘해. 이런 거는 영혼이 없는 거고요. 자네의 기억하는 뭐 간결하고 설득력이 있어. 특히 이 문장에서는 매우 뛰어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네. 두 번째는 면전에서 대놓고 하는 것보다는 주변 동료나 부모한테 제3자한테 칭찬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엄마하고 딸이 탔어요. 인사성이 밝은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이렇게 애한테 칭찬하고 너는 참 인사성도 밝구나. 이렇게 하는 칭찬도 좋지만 어떻게 하냐면
엄마한테 칭찬을 하는 거죠. 딸내미는 누굴 닮았어 이렇게 이쁘대. 인사성도 받고 그러면 두 사람을 칭찬한 거잖아요. 우수네요. 엄마도 칭찬하고 딸도 칭찬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다. 세 번째는 뭐냐? 소유물에 대한 칭찬보다는 태도나 재능에 대한 칭찬이 좋다라는 거 하는 거죠. 제가 MC분한테 한번 칭찬을 해볼 테니까 네. 어떤지 기분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첫 번째 칭찬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블라우스 참 이쁘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칭찬이니까 기분이 좋긴 하죠. 그렇죠, 그죠? 그렇죠. 네. 두 번째 칭찬은 어떻게 하냐면 블라우스 되게 이뻐요. 어디서 사셨어요? 분위기도 잘 어울리고요. 한 5년은 젊어 보이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뭐만 칭찬한 거예요? 블라우스. 블라우스 옷만 칭찬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저한테도 네, 같이 태도, 네. 안목 이런 거를 칭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칭찬해 준 것도 좋고, 그리고 면전에서 당사자보다는 제3자한테 칭찬하는 것이 매우 좋고, 그리고 세 번째는 소유물, 옷이나 이런 거보다도 그런 태도나 안목 이런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게 되면 상대편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칭찬받고 있구나. 물론 단순한 것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이렇게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제3자에게 그리고 아니면 태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해주게 되면 굉장히 좋은 칭찬이 될 수 있고 관계를 좋게 하는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지금 제가 칭찬하는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MC님께서 명명님한테 한번 태도나 안목에 대해서 한번 칭찬 한번 해보실까요? 아, 일단 태도나 이런 걸로 한번 해볼게요. 표정이 좀 진실성이 없는데. 아니에요. 진짜로 해볼게요. 네. 명백님은 되게 자상하신데 또 유머러스하게까지 하니까 인기가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기분 너무 좋네요. 정확히 알고 계세요. 네,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네. 그러면 인기가 많거든요. 이제 반대로 네. 명백님께서 대표님한테 네. 두 번째 칭찬 한번 해보실까요? 누가 있다고 제가 배운 대로 한번 해볼게요. 네. 오늘 배운 대로. 배운 대로. 제가 원래 이런 머리 스타일 하시는 분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대표님 너무 엘레강스 하시고 피디님 어디서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을 섭외하셨대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동시에. 네. 어.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가벼운 칭찬도 안 하는 사람이 사실 많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가벼운 칭찬보다도 더 진일보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하시게 되면 듣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말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듣는 사람이 칭찬받아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말하는 사람도 그만큼 그 이상 기분이 더 좋아지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진심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은행에 가면 통장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 사이에도 관계 통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상대편한테 칭찬하거나 격려를 하면 그 사람한테 입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막 질책을 하게 되면 그 사람 통장에서 돈을 제가 빼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동안 관계가 너무 좋아서 잔고가 두둑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번 뭐 질책을 하거나 비난을 했다 하더라도 워낙 잔고가 많으니까 출금을 조금밖에 안 해갔잖아요. 그죠? 잔고가 두둑하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질 않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관계가 너무 좋지 않아서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비난하거나 질책하니까 점점 더 마이너스 통장이 금액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관계 통장에는 입금과 출금이 있는데 선생님들은 상대편한테 입금하실 것인지 출금하실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시면서 생활하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선생님들은 어떤 친구가 아니면 지인이 계실 텐데 나의 관계 통장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관계 통장은 과연 잔고가 넉넉한지 부족한지 한번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손영훈님의 그러려니 하고 살자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인생길에 내 맘에 꼭 맞는 사람이 어디 있으리 난들 누구 맘에 꼭 맞으리 그러려니 하고 살자. 내 귀에 들리는 말들 다 어찌다 좋게만 들리라 내 말도 더러는 귀에 남에게 거슬리니 그러려니 하고 살자. 무엇인가 안 되는 있어도 실망하지 말자. 잘 되는 일도 있지 않던가 그러려니 하고 살자. 컴컴한 겨울 날씨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자. 더러는 좋은 햇살 보여줄 때가 있지 않던가 그러려니 하고 살자. 그래 우리 그러려니 하고 살자라는 시예요. 시 어때요?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죠. 네. 인생길에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있을까요? 선생님들 주변의 사람들이 다 꼭 마음에 맞을까요? 아니요. 100% 마음에 그렇지는 들지 않을 않죠.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모두 마음에 맞을까요? 아니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내 귀에 주변에서 하는 말들이 다 좋게만 들릴까요? 귀에 거슬리는 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하는 말들이 분명히 남의 귀에 거슬릴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제 안 되는 일이 있어도 되는 일도 또 의외로 많거든요. 그리고 날씨가 꼼꼼하다고 해도 또 좋은 햇살 보여줄 때가 있듯이 이렇게 사람 사이 관계가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고 산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일상이 행복해지는 대인관계 기술의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대인관계 잘 하셔서 제2의 인생을 멋지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